가트너의 게리 올리프 연구 부사장이 제시한 4개의 질문입니다. 이 네 문항이 오늘 자료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첫째, 아키텍처를 제대로 실천하는 조직이 있는가? 서비스 경계를 긋고 지켜낼 사람이 없으면 나누는 일은 곧 혼선이 됩니다. 둘째, 애자일과 데브옵스 그리고 CI/CD 관행이 성숙한가? 서비스마다 배포 통로를 따로 돌릴 수 있어야 독립 배포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셋째,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이 서비스별 데이터 분리를 지원하는가? 이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전용 저장소 분리는 그 승인 없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넷째, 이 시스템에 정말로 그만한 민첩성과 확장 요구가 있는가? 요구가 없으면 들인 비용을 회수할 근거도 없습니다. 아래 판단 규칙을 봐주십시오. 기본값은 미니 서비스와 매크로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요구가 실제로 증명된 영역에만 골라서 씁니다. 그리고 네 문항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미니 서비스에서 시작합니다. 올리프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너무 복잡하고 비싸서 투자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 이어 미니 서비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요구하는 비용을 봤습니다. 가트너가 나눈 4단계 입도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번 편은 그 뒤를 잇는 실전 편입니다. 먼저 미니 서비스가 무엇을 풀어주고 그 대가로 무엇을 치르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조직이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다음 단계로 올라설지 그 신호까지 다루겠습니다. 지난 편을 못 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배경은 중간중간 짚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 서비스가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데이터의 독립입니다. 도메인 경계 안에서는 저장소를 같이 써도 됩니다. 경계를 넘어서까지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로 여러 곳에 걸친 거래 문제를 대부분 피해갑니다. 중복된 데이터를 서로 맞추는 일도 줄어듭니다. 둘째는 통신 방식입니다. 메시지를 던져두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직접 부르는 방식도 그대로 허용합니다. 팀이 이미 쓰던 방식이라 새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셋째는 입도입니다. 기능이 아니라 도메인 단위로 자릅니다. 서비스가 수백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됩니다. 서로 부르는 사슬이 짧아지니 쌓이는 지연도 확 줄어듭니다. 넷째는 조직입니다. 전면 개편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와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꼽은 문화적 파괴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아래 인용문 2개가 이 장의 요약입니다. 첫째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각자 데이터를 가져야 하는 반면 미니 서비스는 같이 써도 된다는 지적입니다. 둘째는 서비스끼리 아직 직접 부르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미 미니 서비스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어느 쪽인지 빠르게 가늠한 때 쓸만합니다. 다만 이 말은 2018년에 특정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요즘은 직접 부르는 방식을 쓰는 정통 마이크로 서비스도 흔합니다. 엄밀한 판별 기준이 아니라 자가 진단용으로만 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은 맞바꾸기입니다. 구조의 순수함을 내주고 도입 속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 짐을 완벽하게 정리하기보다 일단 옮기고 차차 정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니 서비스에는 뻔히 예상되는 실패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모르고 시작하면 반드시 밟게 됩니다. 왼쪽을 봐주십시오. 시작은 저장소를 같이 쓰는 것을 한 번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서비스도 같은 이유를 대며 붙습니다. 예외가 규칙이 됩니다. 둘째로 기존 서비스의 기능을 계속 덧붙이게 됩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 붙이는 편이 언제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비스가 비대해지고 매크로 서비스와 구분이 사라집니다.
결국 사실상 모놀리스로 되돌아갑니다. 방 하나만 창고로 쓰자고 했다가 온 집이 창고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쪽이 그 방어입니다. 네 가지 모두 도구가 아니라 규율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저장소를 같이 쓰는 것은 도메인 안에서만 허용합니다. 경계를 넘는 공예는 설계 검토의 필수 항목으로 고정합니다. 둘째, 서비스 하나가 맞는 도메인을 하나로 제한합니다. 셋째째가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장소를 같이 쓰더라도 표마다 쓰기 주인을 딱 하나로 정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기는 같이 하더라도 쓰기 주인이 하나로 유지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정확히 그 선을 따라 저장소를 자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갈 때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선을 따라 자르는 일이 됩니다. 미니 서비스가 앞 단계로 성립하는 기술적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만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규율을 놓친 조직에는 앞으로 가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넷째, 서비스 크기와 기능 개수, 같이 쓰는 표의 수를 주기적으로 셉니다. 숫자 자체보다 늘어나는 흐름이 경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옮겨가는지, 그리고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까지 다루겠습니다. 여행으로 치면 출발지와 경로, 그리고 갈아탈 시점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가트너의 게리 올리프 연구 부사장이 제시한 4개의 질문입니다. 이 네 문항이 오늘 자료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첫째, 아키텍처를 제대로 실천하는 조직이 있는가? 서비스 경계를 긋고 지켜낼 사람이 없으면 나누는 일은 곧 혼산이 됩니다. 둘째, 애자일과 데브옵스 그리고 CI/CD 관행이 성숙한가? 서비스마다 배포 통로를 따로 돌릴 수 있어야 독립 배포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셋째,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이 서비스별 데이터 분리를 지원하는가? 이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전용 저장소 분리는 그 승인 없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넷째, 이 시스템에 정말로 그만한 민첩성과 확장 요구가 있는가? 요구가 없으면 들인 비용을 회수할 근거도 없습니다. 아래 판단 규칙을 봐주십시오. 기본값은 미니 서비스와 매크로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요구가 실제로 증명된 영역에만 골라서 씁니다. 그리고 네 문항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미니 서비스에서 시작합니다. 올리프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너무 복잡하고 비싸서 투자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장이 오늘 이야기와 우리 아키텍처 과제를 잇는 지점입니다. 먼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바깥 구조를 가리키는 말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터 아키텍처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가트너 용어입니다. 방금 인용한 게리 올리프가 정의했고 같은 글에서 미니 서비스를 권하고 있습니다. 두 주제가 원래 한 논이었다는 뜻입니다. 위쪽 6개가 가트너가 지목한 구성 요소입니다. API 관문, 서비스 찾기, 감시와 계측입니다. 그리고 빌드와 시험 자동화, 메시지 전달, 데이터 보관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을 중심에 두고 이 6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니 서비스의 전략적 의미가 나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서비스 수도, 여러 곳에 걸친 거래도, 지켜볼 대상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바깥에 요구되는 수준 자체가 내려갑니다. 서비스 메시와 분산 추적을 첫날부터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왼쪽은 다릅니다. 서비스 안쪽 구조를 가리키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이너 아키텍처입니다. 안쪽 구조는 입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도메인 모델과 계층을 나누는 규율은 미니 서비스에서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 권고는 안쪽을 먼저, 바깥을 나중에입니다.
집을 지을 때 골조를 제대로 세워두면 나중에 방을 나누기 쉬운 것과 같습니다. 미니 서비스로 출발하되 내부 경계를 엄격히 그어두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쪼갤 때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선을 따라 자르는 일이 됩니다. 모사 여러분이 속으로 하고 계실 질문을 제가 먼저 꺼내겠습니다. 2017년 이야기 아니냐? 지금도 바깥 기반이 그렇게 비싸냐는 질문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습니다. 왼쪽을 봐주십시오. 오픈 텔레메트리가 올해 5월에 CNCF 졸업 등급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관측의 표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거도 두 번째 판부터 오픈 텔레메트리를 기반으로 갈아탔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쪽은 각각 한 해에 13억 회 넘게 내려받아집니다. 2017년에는 분산 추적을 붙이려면 무엇을 고를지부터 고민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 고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관측 비용은 확실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안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 메시는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 사용률이 50%에서 42%로 내려갔습니다. 도입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배로 늘었습니다. 이유는 복잡함과 비용, 그리고 성능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 승인과 조직 개편은 애초에 도구로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픈 텔레메트리가 졸업했다고 해서 데이터 관리 조직이 저장소 분리를 승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쪽 6개 조각을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가트너가 지목한 6 가운데 초록으로 표시한 2만 값이 내려갔습니다. 감시와 빌드 자동화입니다. 나머지 넷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권고를 한 번 더 다듬겠습니다. 바깥 기반을 전부 미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측은 입도와 상관없이 지금 바로 도입하십시오. 싸졌기 때문입니다. 미루라는 것은 서비스 메시와 데이터 관리 승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전환 경로를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첫 단계는 도메인 경계를 정하는 일입니다. 모놀리스를 의미 있는 경계로 나눕니다. 이 경계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바운디드 컨텍스트입니다. 2단계에서는 코드를 아직 나누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도메인 지도와 데이터 주인을 적은 표입니다. 두 번째는 매크로 서비스로 떼어내는 일입니다. 가장 자주 바뀌는 영역부터 큰 덩어리로 분리합니다. 독립 배포 단위가 2~3개에서 5개쯤 나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매크로와 미니가 반드시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계단은 아닙니다. 오래된 기능은 매크로로 감싸 과하게 쪼개는 것을 막습니다. 자주 바뀌는 기능만 미니로 잘라내면 됩니다. 자산 성격에 따라 2가지를 나란히 진행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미니 서비스로 가는 단계입니다. 노란 배지를 붙여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여기까지가 적정선입니다. 네 번째는 골라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단계입니다. 확장이나 변경이 유난히 잦은 기능만 전용 저장소로 분리합니다. 오른쪽 공통 전제 3가지를 꼭 짚고 싶습니다. 첫째, API 관리는 어느 입도에서도 필수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면 관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반대입니다. 서비스가 늘수록 일관된 보안이 중요해집니다. 팀마다 각자 보안을 만드는 것이 최악의 결과입니다. 둘째, 도구를 팀 사이에 하나로 맞춥니다. 셋째, 2개 팀으로 먼저 해보고 배운 뒤에 넓힙니다. 조직과 역할을 다시 정하지 않고 도입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때 원인을 구조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진짜 원인은 대개 문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지 않고 곧장 3번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니 서비스가 아니라 경계 없는 분산 모놀리스가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미니 서비스가 대부분의 적정선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거기 머무르는 것인가? 아닙니다. 미니 서비스는 종착역이 아니라 정류장입니다. 다만 언제 넘어갈지를 취향이나 분위기로 정하면 안 됩니다. 신호로 판정해야 하고 그 신호가 4가지입니다. 첫째, 이 도메인의 배포 빈도와 확장 요구가 다른 도메인을 크게 웃도는가. 앞에서 방어의 마지막이 주기적으로 세워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돈 값을 그대로 판정 근거로 씁니다. 둘째, 이 도메인의 표마다 쓰기 주인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쓰기 주인이 하나여야 나중에 그 선을 따라 저장소를 자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쓰기 주인이 여러 서비스로 갈려 있으면 그 도메인은 아직 올라갈 수 없습니다. 셋째, 성숙도 내 문항이 이 도메인에서 모두 예로 바뀌었는가. 앞서 본 내 문항을 회사 전체가 아니라 이 도메인 하나에만 다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넷째, 관문과 관측 기반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가. 바깥 기반 없이 쪼개면 장애가 나도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래 규칙 3가지를 봐주십시오. 내 신호가 모두 예인 도메인만 올립니다. 회사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쓰기 주인이 갈려있는 도메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논리가 닫힙니다. 미니 서비스 구간에서 쓰기 주인을 하나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서는 일이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선을 따라 자르는 일이 됩니다. 그 규율을 지킨 조직에게만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4가지 신호는 가트너 원문에 있는 목록이 아닙니다. 앞서 본 방어 규율과 점검 항목을 판정 기준으로 다시 짠 제안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실제로 쓰시려면 3가지에 먼저 답하셔야 합니다. 첫째, 도메인 경계입니다. 우리 시스템에 의미 있는 경계가 몇 개인지 세어보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둘째, 데이터 주인입니다. 표마다 쓰기 주인을 단 하나로 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할 수 없다면 그 영역은 아직 나눌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셋째, 출발 단계입니다. 성숙도 내문항 결과를 놓고 매크로에서 시작할지 미니에서 시작할지 정하십시오. 오늘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목표가 아니라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에게 정답은 미니 서비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 실무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면 구독해주세요.